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겉으로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있었죠. 어제 중국에서 방역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는 그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역시나 그죠. 미국은 다른 나라 호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직 냉철하게 자기 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중국발 호재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이 엄밀히 따지면 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제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이 딱 구역이 빨간 구역이 정해져 있죠. 여기 IT 빅테크 여기 빨간 구역만 여기 있는 이 빨간 구역만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초록빛 정도가 들어와 있죠. 초록초록하죠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잘 못 오르는 사이에 IT 빅테크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겁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IT 빅테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는 다우는 대표성 있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상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계속 좀 혼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물론 간혹 가다가 하루 정도 뭐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하락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간혹 가다가 근데 요즘 대부분 시장에 하락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IT 빅테크만 빠지고 나머지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초록색이거나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와 나스닥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 상대적인 강도가 많이 좀 차이가 나게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뭐 몇 달 단위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어떤 긴축 우려 뭐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IT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주들이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지난 1년간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 우려다 이러면서 IT 빅테크가 줄줄줄 흘러내렸던 거 기억하시죠?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단 하락한 모습은 긴축 우려였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봐도 뭐 계속해서 그죠?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구간이에요. 이 아직까지 뭐 굿이스 굿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굿이스 굿 아니 참 여전히 굿이스 배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 뭐 이런 거니까 뭐 굿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시장을 봤겠죠. 그죠? 시장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굿이스 배드였다가 어떤 날은 굿이스 굿이었다가 뭐 아직까지 뭐 그냥 이 명확한 컨셉을 시장이 잡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놀러 갔으니까 그렇죠. 예, 주요 시장 참가자들이 놀러 가 있으니까 시장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증시나 뭐 아직 뭐 S&P 지수나 나스닥이나 뭐 금리나 뭐나 달러나 대부분 아직까지 다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방향성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이렇게 애매한 모습 그래서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스권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단 뭐 결론은 내지 않았다. 시장은 계속해서 애매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근데 이 나스닥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친구들이 전저점을 슬슬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싸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는데 뭐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상승 마감했는데 뭐 그다지 큰 의미 없죠. 어딘가를 뭐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뭐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중요한 저항 못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그 말씀드렸죠. 그 긴축 우려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다.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 긴축 우려였다라 말씀드렸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일단 그래서 이 50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금리가 4.5죠. 4.5인데 25bp 인상 확률이 60% 그리고 50bp 인상 확률 요게 이제 40%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 값인데요. 이거는 그 전 거래일에 비하면은 다소 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25bp 인상 확률이 조금 좀 더 줄어들고 50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긴축 우려가 좀 더 심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슈는 없었지만 뭐 그냥 긴축 우려가 심화됐다. 아무 이슈 없어도 긴축 우려 심화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25bp 인상 확률이 65%였는데 5% 줄어갖고 60%가 됐고 50bp 인상 확률이 34%였는데 40%로 6%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할 건데요. 뭐 보시다시피 S&P는 일단 아직까지 비교적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날 12월 23일 금요일 날에 이날 하락 마감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왔고 계속 박스권 안에서 답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젯밤 한 이름보다 3,900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3,900 부근에서 터치하자마자 내려왔기 때문에 뭐다 분위기는 좀 안 좋구나. 좀 약하긴 약하구나. 이런 거를 좀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스권이긴 박스권인데 좀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좀 약하니 위로 올라가는 힘은 좀 약하니까 이제 오늘 밤은 아래쪽을 테스트하겠죠. 그죠? 아래쪽 테스트하러 내려오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3830이라는 자리가 어떤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자리로서 어느 정도 지지력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붕괴되면 3725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이미 3725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730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는 거예요. 3900이 붕괴되면 3725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내려옵니다. 이까지는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다들 휴가가 다들 연말 휴가를 가가지고 뭐 시장이 시장이 그 조용한 가운데 S&P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가 이제 저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변동성 지수들은 아무래도 상승을 했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들은 상승을 해서 다중바닥형 가능성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 중요한 저항 여기를 넘어가진 못했다. 이거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있고 변동성 지수가 이 죽기 좋은 때에 안 죽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갈수록 일단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전환 된 거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시간 가치를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지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빨리빨리 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수 있어요. 지금 한 달째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빅스가 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스닥이 좀 심각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전저점 레벨 때예요. 사실상 전저점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전저점 테스트하면 안 되죠. 사실상요. 그러니까 정말 이 증시가 매력적이고 좋다면은 그 매력적이고 좋다고 본 사람들이 저 위에서부터 샀겠죠. 저 위에서부터 샀으니까 애초에 강했더라면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내려왔다.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저점 테스트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1850짜리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전저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마디 가격이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은 아닙니다. 그죠? 전저점에 진짜 의미 있는 자리는 1680, 1690 뭐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사실 진정한 전저점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마디 가격까지 이미 내려와 버렸습니다. 1850까지 이미 내려와 버려서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다. 이 오랜 이 추세 전환을 위한 싸움을 했는데요. 싸움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중바닥형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다중바닥형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번에 살아나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그 저점 이 자리 잘 지지하면서 살아나면 추세 전환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잘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5개월 넘게 여기 1800 얼마 자리에서 이 추세 전환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여기 자칫해서 잘못 붕괴되면은 이거 이제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상승은 이제 꿈을 좀 깨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어떤 그 추세에 관련된 싸움이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예, 그죠? 나스닥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 애플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애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지 혼자 지금 살아있거든요. 예, 애플 지 혼자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테슬라고 뭐고 다 죽었죠. 이제 지난번에 버블 대장이라고 하던 친구들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간에 다 죽었는데 애플 하나 남아 있어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린 좀 느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 아, 역시 실력이 참 실력이 아니 실적이 깡패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깡패죠. 정말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뭐 어떤 명확한 어떤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테슬라 이런 거 뭐 제가 뭐 실적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그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실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올해 정말 대단했죠, 그죠?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아니 저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박스권에서 놀았던 거예요, 1년 내내.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좋은 종목을 고르면은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약간 이야기가 새긴 새는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와서 이제 다음번에 주식을 살 때가 왔는데, 나는 이제 다음번에 애플 같이 될 종목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음번에 애플 같이 될 종목을 사면 좋겠죠. 다음번 시장의 주도주를 딱 최저점에서 사면 좋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천 개 종목 중에 이런 애플 같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해서 뭐 지수 투자나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종목을 고를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나는 워렌 버핏급의 그런 종목을 보는 그런 회사를 보는 눈이 있는지 잘들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 고르는 거 쉽지 않다. 뭐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 하여튼 애플 어젯밤에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죠, 그죠? 확실하게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지난 2거래일이 아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양봉 두 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이쯤 되면 한번 반등해 줄만 하거든요. 근데 어젯밤 반등 실패했죠. 이제 반등 실패했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락을 했다. 뭐겠습니까? 힘이 없구나, 이런 걸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반등 못한 거죠. 아래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뭐 거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거 이제 절벽 끝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그게 이제 오늘 뭐 급락을 할지 내일 급락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레벨 다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진정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나스닥 지금 1850인가 거기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직전 저점 자리 그런 레벨의 마디대 가격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하면은 크게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저점 자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테스트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죠. 사실상 지지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자리에서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지지력이 없는 구간이다.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래 지지력이 많이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쪽 부근에서 들썩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전부 다 이게 지지력이 됩니다. 이런 구간들이 전부 다 지지력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력은 많은데, 이제 애플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레벨 다운을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애플하고 나스닥이 모양이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이제 레벨 다운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증시는 다 본 것 같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긴축 우려 뭐 이랬으니까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일단 아직까지는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뭐 과정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항들은 일단 다 돌파한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쪽에 계속 더 저항이 있긴 해요. 뭐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전부 다 저항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거 추세 전환을 이렇게 하려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지 않겠냐 싶은데요. 어젯밤엔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고, 증시가 그
그 최근에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또 전형적인 어떤 그런 긴축 우려에 시달리는 그런 지난 1년간 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그죠? 계속해서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달러는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방역 규제 완화했다.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요즘 계속해서 배실배실 하락하니까 또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좀 부각이 되는지 어젯밤에 달러는 이게 상승 마감한 건가 하락 일단 하여튼 뭐 양봉으로 버텼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최소한 장중에 더 죽진 않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전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충분히 추세전환 임박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좀 예전에 일했던 구간들과는 조금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약간 보시면은 이 주가에 대해 잘 안 죽고 자꾸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묘한 패턴의 변화들이 좀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그 추세 전환이 실제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할 말 없다고요. 이게 뭐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달러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도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 또 위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뭐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삼각 수렴형일 수 있고 뭐 큰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락세 기형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자리예요. 예. 지켜보자. 여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원자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좀 안 좋았겠네요. 그죠? 뭐 미국 증시 하락하고 뭐 달러가 좀 버티고 있으니까 별로 좋진 않았을 것 같네요.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 아무튼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 중국에서 호재가 나타났다고 구리가 이 3.5% 가까이 폭등을 했었는데 장중에 결국 다 되돌렸습니다. 일단 넘어가야 될 타이밍에 일단 잘 못 넘어가긴 했어요. 이 결국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야 얘가 어디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런 라인들이 중요한 라인인데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뭐 일단 근데 이렇게 급락하고 중국에서 일단 근데 이렇게 잠깐 급등 시도를 하고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갈 위기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졌고 다만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를 못 넘어서고 있다. 어제 그 호재가 나왔는데 못 넘어서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조금 떨어졌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뭐 어떤 단기 상승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 뭐 81달러, 82달러 부근이 어떤 지금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항 부근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반등이 끝나는지 좀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하락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죠? 뭐 의미 있는 지지력 뭐 이런 거 잘 보이지 않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점검 정도 했고요. 골드 같은 거는 보면 요즘에 달러가 워낙 그죠? 달러가 약하니까 이 배실 잘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죠? 달러가 추세 전환되면 금은 또 약세로 또 좀 돌아서겠죠. 이런 점들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한국 증시는 어제 미국이 일단 하락했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안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이 배당락이네요. 그죠? 네. 아유 벌써 배당락까지 왔습니다. 올해가 뭐 거의 끝나가네요. 이 배당락 써 있으면은 진짜 저는 올해가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뭐 배당락이라는 이런 글자까지 차트에서 보이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올해가 끝났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뭐 거의 끝난 모양인데 보시다시피 하여튼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데 뭐 이상하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는 버텼습니다. 여기서 3거래일 동안 여기서 안 빠지고 버텼거든요. 58,000원에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니까 오늘 괘씸죄를 적용받아 갖고 오늘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고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그래요.
워낙 매도세가 강해서, 워낙 매도세가 강한 하이닉스라 가지고 뭐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좀 버벅거리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터트리고 있네요. 그죠?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뭐 이미 오래전에 뭐 맛이 가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추세 전환 가능성은 뭐 있긴 있다. 여기 하나, 여기 7월 초에 만들어놨던 자리, 또 그리고 9월 말에 만들어놨던 자리, 또 그리고 최근 이런 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다중바닥형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삼중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추세상은 이렇게 추세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고요.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여기 이 네모난 박스 쳐놓은 이 구간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지선입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인데 지금 일단 그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여기 어딘가에 잘해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하고 싶고 반등하고 싶으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반등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삼성전자 그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가장 이게 이제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뭐 나는 정말 위험 감소 성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기업이고 추세전환 될 것 같다, 나는 내년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뭐 이런 여기 있는 이 네모난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자리는 차라리 오히려 한 번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 난 진정 그렇게 믿는다, 그럼 해봐야죠. 그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저는 한 번쯤 들이대 볼 수는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네모난 이 박스 이 구간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 자리는 오히려 매수할 자리라고 보긴 보는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상승을 봐요. 그죠? 뭔가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해볼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매수세가 보이고 나서 매수를 따라가든가 뭔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뭐 단기나 폭과되니 이런 이야기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 안 그래도 참 아까 전에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그죠? 테슬라 어젯밤에도 뭐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어제 테슬라가 11% 빠졌네요.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추세의 무서움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락 폭과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기락 폭과대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진짜 막 굉장히 막 간질간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무자비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추세란 게 정말 무서워서, 양봉 나왔냐 양봉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 전환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단기락 폭과대라고 매수를, 일단 양봉 나오고 나서 뭐 반등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 각각 종목마다 그 특징들이 좀 있다고요. 테슬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비이성적인 상승, 뭐 어떤 좀 급등 뭐 이런 거의 대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간 앞에 좀 비이성이라는 표현을 붙을 정도로 그만큼 좀 이상하게 많이 오르고 이상하게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특징 자체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묵직하잖아요. 급락해봐야 2%예요. 그죠? 근데 테슬라는 급락하면 막 10%씩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특징이 종목마다 다 특징이 다른 건데,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고, 하여튼 특징이 다 있는 건데,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징이 말씀드렸다시피 비이성적이란 말이죠. 좀 다소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오를 때 비이성적으로 해먹었으니까 떨어질 때도 충분히 비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뭐 단기낙 폭과되네 이럴 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못했던 이야기 좀 깜빡해서 한번 해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다.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약한데 뭐 잘 빠지고 있다. 특별한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지선은 아래쪽에 한 42만원 선이 어떤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지지선이 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세 종목이 다 약하고, 뭐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하락하겠죠. 그죠? 코스피 300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선물 300 테스트 4거래일째 300 테스트 하고 있는데, 오늘 300 완전히 붕괴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오늘 299 이 정도 마감되면은 완전히 300 붕괴됐다라고 레벨 다운 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풋옵션들이 또다시 이렇게 저항을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 매물 잘 소화하는지 이런 여부들, 변동성 지수가 얼마나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잘 살아나는지 여부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올해는 그냥 뭐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래요. 이 연말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니 뭐니 내년에 대한 기대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보통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산타가 왔네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버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잘못해서 막 버티고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근데 이제 1월 1일 날 그 새해 첫 거래일 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예전에 옵션 매매할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새해 첫날부터 선물이 한 1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그때 막 풋이 따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지금은 근데 일단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이고 뭐 산타랠리고 이런 건 일단 전혀 일단 보이진 않고, 하락 추세 중에 잘 하락하고 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글쎄요, 일단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들이 워낙 강해갖고 이거 결국 시세를 한번 주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하네요. 특별히 할 말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중에 잘 하락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 어설프게 반등을 기대하지는 말자. 뭐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가 계속 아직까지 뭐 어떤 방향성을, 어떤 달러가 전환 시도만 하고 있고 전환이 된 건 아니니까 뭐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구간, 변동성이 엄청 크다가 이제 변동성이 자꾸 작아지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작아지다가 이제 짜불짜불 하고 있죠. 뭔가 어떤 추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